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진정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라피를 하면서 혹은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울고 뗐으면 아이도 힘들지만 치료사나 부모님 모두 너무너무 힘이 드세요.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진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를 낼 때도 있고 어쩔 땐 성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의 행동 교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아이가 어른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하는 법을 연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ABA 테라피를 통해서 스스로 진정하는 법을 훈련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자율신경계라고 있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손발에 땀이 나는 각성된 혹은 흥분 상태에 놓이게 돼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할 때는 몸이 릴렉스되고 편안한 상태, 심장박동과 호흡이 천천히 되는 그래서 흥분됐던 몸이 다시 진정이 된 상태예요. 저희가 치료사들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은요, 이렇게 몸이 흥분 상태일 때 스스로 진정하기 위한 심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요법, 그리고 명상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치료사 혹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심호흡을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네.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양쪽 어깨를 뒤로 제낍니다. 이런 자세가 되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일부러 코에다가 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기가 코를 통해서 몸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이 자세에서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는 동시에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움츠릴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데요.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하고 소리를 내세요. 이거를 20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0번을 하시는 거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20번 안 셀게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수시로 이런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고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랑 테라피를 진행하시거나 아이를 대할 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시면 이렇게 숨을 깊이 쉬셔서 흥분되었던 몸 상태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심호흡 방법이었고요. 점진적 근육 이완 요법은 이것도 우리가 치료사들에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모님들 의자에 반드시 앉으셔서 몸의 각 부위별 근육에 10초간 힘을 꽉 주었다가 10초간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육 긴장 이완 순서는요. 먼저 양발, 그 다음에 양쪽 종아리, 양쪽 허벅지, 엉덩이, 배, 가슴, 어깨, 그리고 양팔, 양손, 그 다음에 목과 얼굴 부위, 그 다음에 머리.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습을 잠깐 해볼게요. 제가 숫자를 셀 테니까 발부터 힘을 주는 거예요. 발가락을 꼭 이제 힘을 주면서 10초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하셨으면 이제 이완을 하기 위해서 발에 있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놓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는 양쪽 종아리에 10초간 힘을 주시고 다시 10초간 이완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 식으로 양쪽 종아리 끝나고 나면 허벅지, 엉덩이 이런 순서로 이제 힘을 주고 이완을 하는 어, 거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안 할 거고요. 부모님들께서 진지하게 연습을 해보세요. 예, 점진적 근육 이완 요법을 통해서 흥분되었던 몸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도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 차분한 마음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테라피 하는 중에 아이 때문에 갑자기 스트레스 받을 때 그 순간 우리 몸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게끔 평소에 연습을 해두시면 좋다는 말씀이세요. 예, 여기까지가 치료사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진정하시는 방법이었고요.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은 진정의자와 숨쉬기가 있어요. 예, 어, 진정의자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지금부터 쓸 수 있는 방법이지만 숨쉬기는 오랜 시간 연습을 해야지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숨쉬기를 천천히 하는 것을 연습을 많이 시킨 다음에 흥분을 시켰을 때 다시 캄다운 하는 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일부러 간지럽힌다든지 해가지고 아이가 하고 흥분됐을 때 진정해 하고 지시어를 주면 아이가 숨을 쉬어서 몸을 스스로 진정시키는 것을 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진정 의자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고요. 네.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진정의자. 우리 아이들 크게 떼쓰고 오는 경우 많지요. 하지만 아이가 울 때마다 부모님들이 달래주게 되면은 아이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게 돼요. 아이들이 우는 목적이 주로가 이제 관심 끌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진정을 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음,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그런데 대신에 의자에 앉아서 울어. 라는 메시지예요. 한국말로는 진정하는 의자라고 해서 진정의자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캄다운 체어라고 해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울 때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몸부림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그냥 바닥에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다가 몸을 안 움직이고 그냥 목소리로만 크게 우는 단계일 때는 아이를 들어서 의자에 앉히시면 되세요. 만약에 아이가 그 의자에서 탈출하려고 하면은 골반 쪽을 쏙 누르셔서 다시 의자에 앉히시면 되고요. 큰 울음이 점점 잦아들고 잠시 멈출 때 있죠. 하다가 이렇게 조용하게 잠시 멈췄을 때 그때 의자에서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의자에서 나왔는데 다시 크게 또 목소리가 올라가면 의자에 다시 앉히셔야 되고요. 울음이 점점 잦아들면 의자에서 나오게 하시면 되세요.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잦아들었을 때 의자에서 나오게 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혼자서 울음을 그칠 수 있게 자기 조절력을 기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빨간 별 2개 있는 중요 포인트. 밑줄까지 쳤어요. 울 때도 관심을 안 주셔야 합니다. 예, 다 울고 나서도 안아주시면 안 되세요. 우는 행동에 안아주거나 달래면 강화가 되어서 아이는 관심을 얻으려고 더 울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이 관심을 안 주는 것이 처벌이란 뜻은 아니에요.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울고 다 끝나면 나올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훈련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회피 기능일 때는 팔로우 스루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영상 보시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상생활에서 캄다운 의자를 어떻게 쓰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가 바닥에 들어 누워서 떼를 쓰는데요. 어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일어나 라고 해도 계속 떼를 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의자를 가져와서 아동을 앉힌 후에 뒤돌아서서 일부러 관심을 주지 않으시는 거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영상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진정의자에 아이가 앉아서 크게 울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관심을 안 주고 반응 안 하고 계시는 모습 보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진정되었을 때 이제 의자에서 나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사실은요, 아이가 우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리를 조금 반으로 줄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아이가 크게 우는 모습은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목소리를 줄인 건데요. 예, 그거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사실은 아이가 굉장히 크게 우는데도 무시하시는 어머님 모습 보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지요? 이번 영상에서 아이가 의자를 탈출하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이 옷을 잡고 이렇게 앉히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의 이제 신체 접촉은 결국 강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체 접촉 안 하고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옷을 잡아서 의자에 앉히는 거 보셨지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서 나오듯이 의자에서 다 울고 진정하고 나서 일어서서 나오는 걸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아이가 울고 떼쓰는 행동의 기능이 회피일 때는 진정의자를 쓰지 않습니다. 행동의 기능, 네 가지 있는 거.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기능들 중에 회피 있었지요? 무슨 뜻이냐면 과제나 지시를 했을 때 하기 싫어서 아이가 떼쓰는 그런 행동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진정의자에 가서 앉아있기 하면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니까 아이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거죠. 다음부터 하기 싫으면 또 떼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강화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피성 행동에는 진정의자를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시를 했을 때 아동이 즉시 따르지 않고 회피를 한다면 팔로우 스루를 하는데요. 끝까지 시킨다는 뜻이에요. 처음 했던 지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 나올 때 되셨죠? 우리 아이는요, 끝까지 시켜도 끝까지 안 해요.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대응하죠? 여기 네모 칸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하도록 할까요? 정답은 신체 촉구예요. 예, 신체 촉진이랑 신체 촉구랑 다 같은 말인데요. 신체 촉구는 아동의 몸을 손으로 잡아서 도와준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아이의 손 위에 엄마 손을 얹어서 잡고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떨 때는 잡는 형태가 아니고 팔이나 다리를 살짝 치는 것도 신체 촉구고 등을 살짝 미는 것도 신체 촉구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엄마의 손으로 아이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가 안 하려고 아무리 뻗대도 엄마가 그냥 아이 몸을 움직이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회피할 수가 없죠? 네, 신체 촉구 말고 다른 촉구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주로 아이가 떼쓰고 몸을 안 움직이려고 할 때는 제일 잘 쓸 수 있는 게 신체 촉구라서 제가 강조를 좀 했습니다. 아이가 회피할 때는 지시 후 바로 신체 촉구 잊지 마세요. 자, 아이가 울고 뗐을 때
진정의자 말고 쓸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관심이나 물건 획득의 목적일 때 타임아웃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강화제인 관심이나 물건으로부터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친구랑 보드게임을 하고 놀다가 규칙을 안 지켰어요. 그런 잘못을 했을 때, 너 이제 게임할 수 없어! 하면서 아이를 게임에서 제외시키고 저 방 구석에 앉아서 그냥 쳐다만 보게 해요. 음, 이게 바로 타임아웃인데요. 이렇게 강화제를 차단하는 타임아웃에도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를 그 방 안에 같이 있게는 하면서 대신에 놀이에는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남들이 하는 거 그냥 쳐다만 봐. 이런 거예요. 다음 단계는 아이를 복도에 나가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강화제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심한 단계는 완전히 다른 방에 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되는 제일 강도가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타임아웃 말고 다른 처벌 방법은요.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 먹이기, 운동시키기, 글씨 쓰기 등 아이가 싫어하는 거, 하지만 많이 하면 아이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싫어하는 음식 먹이면 편식 없어지니까 좋죠. 네, 운동하기는 어때요?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니까 좋은 거고요. 글씨 쓰기도 그렇잖아요. 많이 하면 좋잖아요. 예, 이런 처벌은 어, 아이들의 행동 중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하는 행동일 때 주로 써요. 이제 심각한 행동.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이가 떼쓰고 우는 매일매일의 그런 행동에는 처벌을 쓰지 않고 울어도 돼. 단지 의자에서 울던 거 마저 다 울어 하는 그런 식으로 예, 진정의자를 쓰고요. 이거는 진정의자는 처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적절한 좌절은 필수. 예.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아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아이가 좌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보는 거는 힘들죠.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어, 자격증 따고 전문가 되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24시간 7일 내내 절대적인 그냥 행복은 없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자라는 데 있어서 적절한 좌절은 필수 요소고 성장의 일부입니다.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자라게 된다면 아이가 이상하게 자랄 거예요.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좌절도 느껴보고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에 책임감이 있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이가 기분 나쁜 것을 부모님들이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극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의자였고요. 하지만 어린아이한테 너무 많은 좌절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테라피를 할 때 뭐가 너무 힘든 거는 적절한 촉구를 주어서 성공의 기쁨을 느끼게 그렇게 하죠. 우리가 ABA 테라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처럼 적절한 양의 좌절이 있어야지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인내심, 참을성을 기를 수 있고요. 노력을 위한 동기가 되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 후에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시고 부모님 마음 안 좋으셨다면은 적절한 좌절은 필수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아이가 잘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진정의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카페에 와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